자, 안녕하세요. 무소TV 황 소장입니다. 자, 2022년 4월 7일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좀 험악한 모습이 또 진행이 되네요, 그죠? 자,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지난 3월에 개최된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사록이 새벽에 공개가 됐죠, 그죠? 새벽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거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안 좋게 반응하죠, 그죠?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 매파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3월 FOMC 회의에서 논의가 됐던 그런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상이죠, 그죠? 기준금리 인상. 3월에는 0.25로 결정을 해버렸고, 근데 원래는 0.5% 인상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려감이 굉장히 증폭이 됐었어요. 그래서 0.5를 인상을 못하고 0.25 인상을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근데 5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0.5%, 0.5%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최근에 얘기 나오는 거는 6월에는 그럼 기준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할 거냐? 0.5% 이상, 0.5% 이상, 0.75%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 거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고 무엇보다도 여태까지는 테이퍼링이라 그랬어요. 테이퍼링은 여러분들이 이 용어 뜻을 다 아실 거예요. 테이퍼링이라 하면은 시중에 돈이 공급이 되는데 그 공급 규모를 줄여 나가는 공급은 되는데 공급 규모를 줄이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 테이퍼링이라는 게 쑥 들어가고 뭐가 나왔어요? 양적 긴축이라 하면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걷어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테이퍼링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죠? 양적 긴축. 근데 그 양적 긴축을 5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규모가 역대 최고죠. 역대 예, 역대 최대의 규모로 돈을 걷어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버렸어요.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인플레이로 인해서 테이퍼링이라든가 일정 부분 긴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된 느낌은 있습니다. 선반영이 됐어요. 선반영이 됐는데 이 양적 긴축에 대해서 양적 긴축 정책, 이 양적 긴축 정책이라는 이거에 대한 시장의 반영이 제대로 됐느냐, 제대로 안 됐죠, 그죠? 왜 그동안에는 말만 무성했을 뿐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언제부터 그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이런 얘기들이 없었어요. 근데 3월 FOMC 의사록을 봤더니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은 뭐든지 먼저 반영이 되는 선반영이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격적으로 긴축 정책을 펼치는데 양적 긴축 정책을 펼치는데 그거에 대한 선반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제 반응이 되면서 자, 의미 있는 자 2,700선은 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죠? 2,700 기준으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분차트상 개파락해서 2700을 깨고 내려왔죠. 그죠? 2700을 깨고 내려온 다음에 자 2695도 깬 상태였는데 다시 2700을 회복해서 그 부근에서 이렇게 놓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장 막판에 어떻게 해요? 확 깨버렸어요. 확 깨버려가지고 2695.87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기술적으로도 조금 모양이 안 좋죠, 그죠? 자, 5일선도 깨버렸어요. 그리고 21선도 깨버렸어. 다 깨고 내려와 버렸어요. 다 깨고 내려오고. 자, 최근의 움직임은 2750을 안착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FOMC 의사록을 의사록 공개가 되니까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 완전 이틀 동안 개파락이 일어나면서 수급은 줄어드는 모습으로 뭐 전개가 됐습니다. 자, 외국인들 매매 동향 보셔도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개인들이 많이 사니까 외국인들은 많이 팔아요. 많이 팔고 기관도 많이 팔았습니다. 자, 코스닥 그동안에 중간중간 매수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은 매도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됐습니다. 선물도 왕창 매도를 했고요. 그죠? 현물도 매도를 했고. 자, 외국인들이 이런 포지션을 가져오는 게 뭐 때문에요? 달러가 강세, 원달러 환율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뭐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이쪽 저점을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저점은 지지를 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또 깨고 내려갈 건지 그런 부분들을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4월달 제가 오늘 제목을 4월 진작에 이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4월달 전망 및 대응 전략입니다. 오늘 방송 제목 특강 제목이 4월달 전망 및 대응 전략. 이거를 진작에 하려고 했었는데 안 한 이유가 FOMC 의사로 이게 공개가 되는 그런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개된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동안에 안 했습니다. 자, 며칠 지났죠, 그죠? 4월 거래일로는 4월 달 들어서 이제 5거래일이 이제 거래가 됐어요. 5거래일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뭐 그동안에 좀 꾸물턱 그러면서 뭐 꾸역꾸역 올라가던 게 그냥 한 이틀 만에 다시 이쪽 2700을 깨버리는 뭐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됐습니다. 좀 험악한 모습이죠. 그죠? 자, 반면에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지난 여기 쌍바닥 정도 되는 이 부분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내려왔어요. 그죠? 이쪽 부분이 900 한 30 정도 돼요. 뭐 그 부분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다행히도 21선은 지금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소보다는 강한 흐름이죠. 그죠? 그래서 코스닥은 일봉을 보셔도 그렇고 월봉을 보셔도 그렇고 자,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을 형성하고 이렇게 반등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월봉을 봐도 그렇고 일봉을 봐도 그렇고 코스닥은 진바닥이 거의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진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뭐 일봉 이렇게 보셔서 뭐 아시겠지만
계속 설명을 드렸죠. 자, 바닥 부분에서 역사적인 대량 거래. 바닥 부분에서 역사적인 대량 거래가 실렸으니까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코스닥 시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훨씬 기대가 된다. 그래서 종목별로 대응을 하시면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은 뭐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월봉상으로도 그렇고 다 그런 바닥이 형성된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월봉도 그렇고요. 일봉도 그렇고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바닥이 형성이 됐다. 진바닥이 완전히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모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00% 여기가 진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시장이 크게 상승하지 못했었죠, 그죠? 크게 상승을 못했어요. 반등이 일어나는데 반등이 너무 미약해요. 자, 이쪽에서 떨어졌다가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때 그래도 고점이 2800 거의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거기까지 못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거기까지 못 올라오는 모습. 역시 힘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거래소가. 자, 그래서 거래소 뭐 일봉을 보셔도 그렇고 월봉을 보셔도 그렇고, 자, 월봉 보시면은 더 확실합니다. 월봉 직전 고점이 이쪽 부분이에요. 박스권 이쪽 부분. 그럼 이쪽 부분까지 침범을 했냐? 침범을 안 했어요. 그죠? 침범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100% 여기가 진바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연봉도 마찬가지고요. 연봉도. 자, 이쪽 빨간선 5년선 안으로 아래 꼬리가 쓱 들어왔었으면 진바닥이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진바닥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연봉을 통해서. 자, 5년 선이 이 선인데 자, 아래 꼬리가 이 선에 안 들어온 적이 없어요. 조정을 받을 때 다 들어왔다 갔어요. 다 들어왔다 갔지. 근데 아직 이번에는 안 들어오고 있다. 안 들어오고 있다. 자, 조정 들어올 때 자, 5년선 밑으로 들어왔었죠. 그죠? 5년선 밑으로 들어왔어요. 조정 들어올 때 보면 다 5년선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5년선 밑으로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갔지 안 들어왔다가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할 때는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상승할 때는. 근데 조정이 들어올 때는 조정장에서는 반드시 5년선 안으로 들어왔다 갔다 다. 근데 아직은 이번 금년은 아직은 안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봉을 보셔도 여기가 100% 저점이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4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다. 4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다. 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 FOMC 회의가 언제 개최되는지 다 말씀을 드렸죠. 작년 말인가 금년 초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FOMC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진작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 일정에 따라서 FOMC 개최가 되고 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출렁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조정장에서는 특히나 더 그래요. 그리고 뭐예요? 인플레이가 심하다 보니까 인플레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자기네 최대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FOMC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인플레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긴축의 가속화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FOMC 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지금 그런 시장이고 더군다나
시중에 너무나 많이 풀려 있는 자금을 회수를 해 간다라면 주식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다. 뭐 이런 부분들 누누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오늘 삼성전자 보십시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했어요, 오늘. 자, 목요일 날 발표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됐어요. 실적이 어떻게 나왔어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더 떨어졌어. 지난 저점마저 깨버렸어. 지난 저점이 어디예요? 여기 68,300원인가 그래요. 그거마저 깨버리고 오늘 종가가 최저가예요. 최저가. 사상 최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원달러 환율 이거 체크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1200원 위에서는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가격대가 아니다. 이 가격대는. 이렇게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뭐 실적 좋아진다고 그 종목을 사겠냐고요. 안 사요. 절대로. 안 삽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종가가 최저가. 파는 것도 또 엄청 팔았어요. 뭐 500만 주. 개인들만 아주 공격적인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 시간 많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난 저점 68,300원 저점을 형성한 후에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상승하는 듯 했지만 다시 내려와서 그 박스권에서 놀더니 그 박스권마저 이탈하는 흐름, 이탈해 버렸습니다. 이탈하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 드렸죠. 장기 이평선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장기 이평선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시간 많이 걸려요. 시간. 장기 이평선이. 그래서 과거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시장 성격이 그래요. 지금 시장 성격 자체가 자, 장기 이평선 꺾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상향하던 장기 이평선이 꺾였어요. 꺾였어요. 장기 이평선도 우하향. 중기 이평선 우하향. 단기 이평선 우하향이다가 여기에서 하락을 멈추고 바닥을 다지는 듯 했으나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완벽하지는 않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5월 FOMC에서는 5월 달에 5월 초순경일 거예요. 5월 2일, 3일인가 FOMC 회의가 개최되는데 거기에서 기준금리 인상 0.5% 계획이 돼 있고요. 그럼 5월부터 양적 긴축. 어떤 규모로? 엄청난 규모예요. 그걸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측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시장이 먼저 양적 긴축 들어가기 전에 주식시장에 선반영됩니다. 선반영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될 건지 그런 부분들 확인하는 4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4월 한 달. 그래서 이쪽 저점은 지키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다행히도 내일 반등이 나와가지고 2700선을 회복을 한다라면 이 저점은 지켜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라면 이 저점을 과연 지키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 최근의 특징은 뭐냐? 자, 떨어지면 다 떨어져.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면 다 올라가. 뭐 이런 특징이에요. 이런 특징이었습니다. 자, 다행히도 지난 대선 후에는 시장이 조정이 들어와도 좀 이렇게 상승하는 테마군들이 있었어요. 그죠? 테마군들이 있었지만은, 자,
사실 대선 끝나고 뭐 그렇게 큰 조정이 들어온 부분은 없어요, 그죠? 3월 9일이었죠. 뭐 살짝 뭐 조정이 들어왔었네요, 살짝. 요 정도 조정이 들어왔었는데, 요 정도 조정이 들어왔었는데 그래도 상승하는 테마군들이 형성이 됐었죠, 그죠? 신정부 기대감에 대한 정책주들, 정책주들. 그러면서 그 후로 이렇게 반등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한 이틀 만에 또 이렇게 험악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뭐 제대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별로 없었고요. 그죠? 대다수 종목들이 뭐 맥이 빠진다 그러나요? 뭐 하루 종일 좀 흘러내리는 모습. 자, 보십시오. 개인들이 매수는 하지만 외국인들 어떻게 해요? 다 떠넘기죠, 물량. 사가 뭐 이러는 거죠, 그죠? 외국인들, 기관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도하는데 어떤 종목이 버티겠냐고요. 어떤 종목이. 개인들이 매수해가지고 그 종목을 끌어올린다? 힘들다 그랬죠. 개인들 매수세로 힘들다. 힘들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들어와야지 그 종목이 상승하는 거고 시장이 상승하는 거지. 개인들이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는 뭐 시장을 뭐 돌려 세운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뭐 이런 말씀까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시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아직까지는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계속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 고점 여기 이 고점 부분이 잘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가 잘 지지가 됐어요. 추가 상승하다가 떨어졌지만 여기에서는 지지를 받고 또 상승하고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또 상승하고 뭐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 그래서 1200원 위에서는 외국인들 자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쪽 구간에서 계속 논다. 그러면 외국인들 계속 팔 거예요. 외국인들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계속 없고 언제예요?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화요일 동시호가 10분에서 살짝 몇백억 한 300억 정도 매수세로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으로서 매도세가 조금 일단락 되지 않나 뭐 그랬었는데 역시 FOMC 회의 그 내용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또 공격적인 매도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쪽 부분에서는 뭐 매수를 해도 크게 매수 안 합니다. 크게 매수 안 하고 대부분 아마 외국인들은 매도로 대응하는 뭐 그런 모습으로 아마 계속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되고 자 기술적으로도 아직은 자 거래소 시장 아직은 바닥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다시 조정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내일 자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거다. 그럼 2700을 깨버렸어요. 그죠? 내일 모습이 중요하죠. 2700을 반등이 나와서 회복하면은 조금 뭐 호전적인 모습이 조금 나올 만도 한데 내일 또 개파락 해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난다라면 또 시장은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구간으로 가게 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자 이쪽에서도 3개월 정도 3개월 넘게 버텼죠. 이쪽에서도 자 내려와 가지고 몇 달 됐어요. 내려와서 2달하고 조금 넘었네요. 그죠? 2달하고 조금 넘었습니다. 자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가셔서 종목별 대응 자 저희 방은 매수는 하되 굉장히 소극적인 매수로 대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극적인 매수. 자 쉽게 얘기해서 분할 매수. 자 앞으로 쭉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3분의 1 정도 매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3분의 1 정도.
향후 시장 움직임을 봐서 3분의 1 또 매수 플러스 또 추가 3분의 1 매수, 이렇게 3의 분할 매수, 이렇게 대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자, 그런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런 전략이 유효하고 사실 기술적 분석으로 이쪽을 깰 확률이 많다라고는 하지만 깰지 안 깰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거고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라면 분할 매수로 뭐 대응을 하면 큰 무리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쪽을 깬다. 그러면 뭐 절호의 기회죠. 엄청난 기회죠, 뭐 그죠? 엄청난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상승할 때는 걸리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승할 때는 많이 걸려요, 많이. 상승할 때는 자, 뭐 급등을 한다 그래도 여기는 걸립니다. 그리고 또 초급등 한다 그래도 2,900원 무조건 걸립니다. 무조건. 걸려서 여기서 또 부딪혀서 내려오고 뭐 막 이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종목, 자, 오늘 4월 전망 및 대응 전략, 그래서 시황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종목, 자, 휴림 로봇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2차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날도 말씀을 드렸고, 요 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유하신 분은 어떻게 해요? 자, 파동이 일어나서 치고 올라온다. 뭐 하시라? 매도하세요.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매도하세요. 자,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윗꼬리 달고 내려올 겁니다. 자, 윗꼬리 달았죠. 윗꼬리 달고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보유하신 분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파동이 일어날 때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매도하세요. 두 번째, 이 종목을 보유하고는 있지 않은데 관심이 있어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매수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제까지? 오늘까지 매수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내일부터 사도 되느냐? 이제 봐야죠. 움직임을 봐야 되죠. 자, 경고 종목에 대한 저만의 기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법. 그 기법대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고 해제가를 계산해서 경고 해제가가 얼마인지 해제가를 내가 알고 대응을 하느냐, 모르고 대응을 하느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경고 해제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막 매수를 한다라든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경고 해제가 계산 꼭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죠? 그 세 가지 조건, 공시 내용. 3월 29일 공시 내용에 보시면은 이러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 4월 12일 종가로 최초로 판단을 해서 경고 해제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경고 해제되는 날이 4월 13일. 근데 이 해당 요건에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다음 날로 넘어간다. 뭐 이런 말씀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경고 종목, 경고가 들어가 있는 종목 이렇게 떠 있어요, 지금. 떠 있는 종목.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윗꼬리 달면 윗꼬리 달고 내려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윗꼬리 위로 치고 올라가면은 어떡하라? 빨리 매도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뭐 여전히 뭐 얘는 이렇게 바닥 세워놓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매도하고 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언제 매도하셨어야 돼요? 이날 3월 29일 날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오셨어야 되는 거고요. 또 뭐 지나간 차트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기법이에요. 기법. 경고가 계산하면 다 나와요. 얼마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지나간 차트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기법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데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매도가 안 되셨더라면 그래서 보유하신 분은 어떻게 대응하라? 치고 올라오면 얼른 매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 종목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일부터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느냐? 그걸 보고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일 어떤 움직임 나올지 어떻게 하냐고요. 모르죠. 내일 어떤 움직임을 가지게 될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뭐 내일 갭 하락해가지고 이렇게 출발할지 아니면 갭 상승해가지고 또 이렇게 출발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목들 움직임 보고 이제 대응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종목의 유혹을 받아서 혹시라도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 좀 자제하시라는 그런 대응 전략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경고 종목은 항상 그렇습니다. 휴림 로봇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유진 로봇 저희가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도했습니다. 언제 매도했다. 매도 기법 다 말씀드렸죠. 매도를 하고 자, 다시 매수를 고려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지지가 잘 된다라면. 자, 지지 되나요, 지금? 깨고 내려왔어요. 그죠? 깨고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면 박스권이니까 이제 이쪽 부분까지 이렇게 열어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뭐 더 내려온 뭐 이런 차트라면 추가 하락이 가능하네요. 그죠? 잘 지지가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을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아직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는 죽음이다. 죽음이다. 계속 말씀드리죠. 고점에서 추격 매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성건설 가지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일성건설 가지고 먹을 게 뭐 있다고 상따를 하고 추격 매수들을 하시냐. 결국에는 조정 더 들어오죠. 더 들어와요. 시장이 이래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시장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 시장이 좋아도 조정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부분 여기에서 박스권 2개월 넘게 2개월 반 정도 움직였는데 이게 한 방에 돌파 되겠냐는 얘기죠. 돌파가 안 되죠. 여기서는 무조건 매물벽에 얻어맞는 거죠. 얻어맞아요. 얻어맞고 끼뜩 하더니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니까 후룩 하고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실 필요 없고 너무 흥분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흥분들 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시장의 성격이 좀 만만치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모습이 만만치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점마저 깨버리고 결국에는 이 저점을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 이탈하고 내려왔어요. 그죠? 우리나라 대표 종목 시가총액 1위가 이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서두르지 마시고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신다라면은 분할 매수 항상 한 방에 찍으시면 안 되고 분할 매수 분할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매수는 천천히 매도는 신속하게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자, 오늘도 한 종목 매도했어요. 저희가 한 종목 매도를 했습니다. 뭘 매도했나? 매도했으니까 공개해 드릴게요. 텔레칩스 매도했습니다. 텔레칩스 매도했어요. 자, 왜 매도했느냐? 이런 거죠.
자, 여기에서 많은 매물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 오늘 상승하면서 여기에 들어왔어요, 지금. 이 부분 진입했습니다. 올라가 봐야 부딪힌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걸릴 거 아니에요. 올라가 봐야 뭐 얼마나 올라가겠다고. 시장도 안 좋은데. 매도했습니다. 매도. 장 끝날 무렵에 문자 보내드려 가지고 다 매도 시켜드렸습니다. 참 이때 팔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때 안 팔았어요. 저희가 안 팔고 있다가 뭐 시장도 안 좋아지고 뭐 앞으로 좀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일단 시장 여건 전체적인 시장 여건 그거 무시 못합니다. 시장 여건 무시 못하잖아요, 그죠? 시장 여건이 조금 험악해질 것 같아. 그래서 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 뭐 굳이 이거 수익이 나 있는데 수는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수익이 나 있는데 장이 안 좋아서 내려와서 손실이 난다. 그런 부분들을 더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거의 장 끝날 무렵이었어요. 17분 3시 17분 18분 뭐 그때 이제 문자를 보내드려 가지고 매도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 여건이 안 좋아서 뭐 조금 전에 뭐 일성건설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치고 올라올 때 야 이거 잘 간다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걸리겠구나. 윗꼬리 달고 걸려버리잖아요. 이쪽에서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더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런 차원이에요. 이런 차원. 그래서 뭐 텔레칩스 여기 뭐 당연히 걸릴 텐데 뭐 지가 올라봐야 여기 당연히 걸릴 텐데 지금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들어왔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거래량이 왕창 터졌더라면 좀 고려해 볼 문제예요. 근데 거래마저도 시원찮아요. 거래마저도 시원찮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매물이 그만큼 소화가 됐겠냐고요. 소화가 안 됐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근데 또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누군가는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팔았겠죠. 그죠? 자, 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 앞으로 보여줄 시장의 방향성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할수록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 좀 확인하셔야 돼요. 거래소는 시장 확인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바닥은 나와 있다. 근데 이번에 어디까지 조정이 들어올 거냐? 조정이 들어와도 이쪽 부분은 진바닥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가 진바닥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거래소는 진바닥이 아닐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너무 서두르지들 마시고요. 공격적인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 펼쳐진다라고 합니다. 긴축의 가속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세요.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여기 거래소 차트, 코스닥 차트만 보실 게 아니다. 뭘 같이 함께 보셔야 된다? 원달러 환율 차트요. 이거 보셔야 돼요. 1200원 밑으로 빨리 들어오면은 1200원 밑으로 들어오면은 그냥 막 갖다 질러대도 돼요. 근데 1200원 위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공격적인 매수 하시면은 좀 위험해요, 지금.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얼마인지 정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지 얼마나 매도하는지 혹시 매수로 돌아섰는지 뭐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자, 무서TV 황 소장입니다. 무서TV 황 소장. 자,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자,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들 해보시고요. 예.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